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화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핀비닷컴 통해서 알아보죠. 다우지수가 무려 511.37포인트, 1.58% 올랐습니다. 이를 두고 CNBC에서는 6월 이후에 가장 멋진 날이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1.16% 상승 마감했죠. S&P 500 1.2% 상승을 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뭐 1% 이상으로는 못 올랐군요. 0.55% 올랐죠. 조금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지금 기술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을 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한 내용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일단 이번 주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 새벽 FOMC 회의 결과가 나오죠. 그다음에 애플 실적, 이 고용지표, 이 앞두고 좀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됐다라는 평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의 이제 가자 지구내 침공, 그에 따른 이제 지상전 규모가 투자자들이 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덜 광범위하지 않냐.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중동 분쟁 확산 우려감이 좀 감소했다 이런 평을 좀 썼어요. 아울러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국제 유가가 배럴당 82달러까지 하회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전쟁 이전 수준까지 좀 하락을 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이끌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잠깐 볼까요? 네, 여기 보시죠. 트레이딩 이카노미스닷컴에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81달러 근처까지 4% 넘게 좀 하락을 했죠. 그 이유가 이제 경제와 통화정책 전망, 그러니까 FOMC 회의와 그다음에 중동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좀 완화되면서 이 유가가 좀 빠졌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도 2.76% 하락했죠. 쭉 이렇게 유가와 이제 가스 가격이 좀 하락한 모습을 우리가 직접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도 좀 있겠죠. 당연히 이제 이게 하락하니까 이제 이 아마존이 좀 주도하면서 기술주를 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차량용 반도체주는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난주 이 시간에 한번 다뤘습니다만 이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 이것도 상당히 좀 불확실성 아니었겠습니까? 네, 지난주 이제 스텔란티스가 포드가 제시한 합의안에 합의안을 이제 따랐고 GM도 전미 자동차 노조와 잠정적인 계약을 좀 체결하면서 6주간의 좀 파업을 종식시켰습니다. 물론 이제 비용 상승은 앞으로 이 빅3 GM, 포드, 스텔란티스의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오펜하이머의 존 스톨츠푸스라는 애널리스트는 이 사람은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을 얘기합니다. 이 8월에 시작된 3개월간의 조정이 거의 끝났다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비관론자인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리스는 이 4분기 랠리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졌다. 연말에 S&P 500 목표치는 3,900포인트. 물론 오펜하이머도 4,900에서 4,400으로 좀 낮췄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인데 오늘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312포인트로 마감했죠. 전일 대비 1.8포인트 상승했고요. 자, 원달러 환율 어제 정규 시장에서 1350.9원으로 끝났는데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1345원으로. 국내 증시도 오늘 저가 매수에 따른 반등이 나올 소지가 있겠죠. 어제에 이어서 말이죠. 자, 유가 봤고요. 반도체 ETF 438.38. 요거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87. 변동성 지수가 크게 밀렸죠. 7.15%로 하락 마감했는데 이 부분 한번 보십시오. 야후파이낸스닷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 200일선 아래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200일
주봉상 200주선, 주봉상 200주선 여기 한번 그려볼까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그랬죠? 주봉상 200주선 봅니다. 지금껏 주봉상 200주선을 자 여기 2016년도 때 여기도 그랬죠? 2011년도, 16년도 그 다음에 이거 언제예요? 2019년도 이 코로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020년도 10월 달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강력한 서포트 라인이죠. 지지 이 구역대죠. 그러니까 대략 이게 좀 이제 올라오게 되면 뭐 4,000포인트 정도 되겠죠. 4,000포인트 전후에서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좀 형성돼 있다. 이렇게 좀 미국 언론에서 봅니다. 미국은 200일선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200일선 잘 안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투자 지표를 삼을 때 미국을 먼저 보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미국 시장 먼저 보고 미국 시장에서 어떤 거 먼저 봅니까? 우리는 나스닥을 많이 보죠.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이제 S&P 500을 상당히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반도체 ETF는 마이너스 1.34가 맞군요. 마이너스 1.34가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에 변동성 지수 VIX 한번 보시죠. 다시 또 20 밑으로 좀 밀렸어요. 최근에 들썩날썩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자, 이 S&P 500 매물 보게 되면 오늘 테슬라가 4.81% 하락했습니다. 이 테슬라 잠깐 HTS 한번 통해서 보죠. 해외 종목, 시총 상위 종목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테슬라. 이 테슬라 차트인데요. 자, 이게 뭐 지금 오늘 이렇게 떨어진 이유, 이 4. 거의 8% 가까이 또 급락을 했죠. 다른 종목군으로 보게 되면 반등을 보이지 않습니까? 애플이 1.12%, 23%, 마이크로소프트 2.27, 그 다음에 아마존이 오늘 좀 기술주도 상승을 좀 이끌었죠. 어닝 서프라이즈 후에 이틀째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엔비디아 1.63%. 자, 윗꼬리를 좀 많이 다는군요. 좀 확대해서 볼까요? 그다음에 구글 알파벳, 몸통. 그러니까 아무래도 몸통이 좀 긴 게 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뭐 어도비 3.7%.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가 일단 미국 시장 주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나왔다는 점 좀 의미가 있는데 이 테슬라는 왜 하락했을까요? 궁금하시죠? 한번 여기서 보겠습니다. 준비한 자료 볼게요. 테슬라는 이 배터리, 이게 테슬라의 이제 배터리 공급사가 일본의 파나소닉 아니겠습니까? 지금 배터리 생산량을 좀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파나소닉 관련해서. 이 파나소닉이 이 전기자동차 수요에 대한 전망을 낮췄죠. 수요와 이제 그다음에 배터리 생산량을 좀 전망을 좀 배터리 생산량을 낮추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배터리의 수요 둔화,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의 이제 수요 둔화에 따라서 이게 배터리 수요 둔화도 당연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익 전망을 15%나 하향하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테슬라의 주가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한 거죠. 이 파나소닉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EV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감소함에 따라 배터리 생산을 좀 늦추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전에 포드, GM 역시 물론 이제 파업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전미 자동차 도주의 파업 영향도 있고 투자 축소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 시장 2차 전지 관련주에도 상당히 좀 약세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우리 시장 2차 전지 관련주
뭐 코스닥의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등 양극재 관련주들도 한 4% 상승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테슬라의 4% 넘는 하락세가 국내 2차전지 관련주에게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잘 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S&P 500 내부에서 보시죠. 핀비닷컴 통해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NXPI, 그 다음에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온세미컨덕터, 이 온세미컨덕터가 무려 21.77% 급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주가 좀 약세를 좀 보였죠. 물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상승, 반도체 부품주, 소부장주 관련주는 뭐 크게 동요는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나머지 업종들은 이제 저가 매수에 좀 들어왔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온서미 컨덕터는 이제 시장 기대치 하회하는 실적과 전망치를 좀 내놓았다. 그게 악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네. 웨스턴 디지털 또 웨스턴 디지털은 이제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7% 넘는 상승세가 좀 이어졌고 이것 좀 보시죠. 미국의 통신업종도 상승세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ETF 동향을 보게 되면요. 오늘 이제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가 당연히 올랐죠. 그죠? 인버스 ETF 하락을 했고요. 빨간색은 인버스 ETF입니다. 반도체 ETF가 오늘은 4% 넘게 상승했습니다. VIX 관련 ETF는 오늘 그만큼 하락을 했죠. 자, 이 부분도 한번 보시죠. 블룸버그의 소식. 네. 자, 블룸버그 여기서 이걸 한번 보자. 차트를 보자는 거죠. 과매도된 이제 주식을 말하는 건데 RSI 지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지난주 30 이하로 내렸다가 이제 여기 30 이하로 내렸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매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RSI 30 이하를 이제 과매도 국면으로 보고요. 70 이상을 과매수 국면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매도 국면에 진입해서 이제 반등에 좀 가까워지고 있다. 뭐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파나소직 아까 얘기했고요. 자, 국제유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좀 완화되면서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고, 전미 자동차 노조가 GM과 잠정적인 협상을 타결했다는 소식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 문제는 좀 남아있다는 건데 협상 타결에 대한 비용 상승은 이 자동차 업체에게 계속 부담으로 좀 작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국내 증시 가보시죠. 자, 국내 증시 어제 코스피 코스닥 특히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제 반등을 좀 양호하게 좀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기간 순매수 났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간 3거래일째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사고 있는 걸까요? 자, 그렇다면 코스피는 기간,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간의 순매수. 어떤 종목인지 보시죠. 자, 코스피 기간은 삼성전자, 삼성 SDI, 네이버 등을 순매수했죠.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은 에코프로 BM, 덕산, 네오룩스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간은 알테오젠,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순매수했습니다. 그 뭐 밑단에도 있죠. 여러 종목들이. 낙폭과대 이제 저가 매수에 좀 유입되는 종목군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점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만 오늘 이제 테슬라의 하락 여파가 어제 올랐던 이제 이런 2차전지 관련주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그 부분은 좀 잘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신용 현황 보시죠. 이건 이제 코스닥이거든요. 지금 이제 이 10월 26일자에 잔고율이 2.02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7일자 지난주 금일자 봤을 때 2.03으로 살짝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신용융자 최저점이 지수 저점으로 보고 약간 이제 반등 가능성을 좀 내보이지 않겠냐. 대략 이제 10월 30일자까지 나오게 되면 대략 그 추이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피도 보시죠. 코스피도 자, 10월 25일자에 0.85까지 빠졌다가 86. 근데 오히려 금요일 날 0.84까지 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후에 이제 어떤 변화가 되는가? 오늘 한번 보시죠. 자, 시간의 단가 정도 한번 보시죠. 자, 거래소에서는 거래량 두 주에 뭐 상한가 친 거 그 의미 없죠? 뭐 크게 볼 거 없네요. 넘어가시죠. 코스닥 보시죠. JTC라는 종목이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DNF도 뭐 전형적으로 크게 눈에 띄는 종목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중소형주, 개별주의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 되겠죠. 어제 특징주는 뭐 28 전쟁 격화에 한국석유등, 정유주 급등. 근데 오늘 이제 유가가 빠졌으니까 유럽 쪽은 다시 또 밀리겠죠. 근데 좀 과한 게 뭐 호텔 신라가 기대 이하 실적으로 11% 급락. 그 다음에 뭐 LG 생활건강 같은 것도 최근에 막 급락 나오고 이게 참 우리 시장이 너무 좀 심하죠. 너무 좀 심합니다. 물론 이제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에브리봇 로봇 청소기 특허로 뭐 상승했고 파워 뭐 여러 가지 소식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공매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우리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 제한폭 상한가 하한가 30%이 둘 그다음에 신규 상장 종목 첫날 이 상승폭이 너무 이제 크다는 점. 상승 제한폭, 가격 제한폭이 너무 상향 조정했다는 점. 이런 점이 뭐 장이 좋을 때, 물론 장이 좋을 때는 그만큼 계속 오르지 않냐 하겠지만은 또 그렇게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글로벌 증시 약세 이런 흐름이 나올 때는 우리 시장이 너무 탄력적이에요. 이 탄력적이란 말이 뭐 올라갈 때는 긍정적이지만 내려갈 때는 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게 되면 어제는 이제 우리 시장이 좀 오르긴 했지만은 이렇게 오르긴 했지만 최근 3개월 기준 보십시오. 3개월 기준 보면은 우리 시장 하락이 아시아 증시내에서 가장 큽니다. 이 변동성이 왜 그럴 건가? 이런 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뭐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자, 오늘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합니다. 컨퍼런스 콜 내용도 좀 들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모 청약하는 기업들이 꽤 좀 늘어나 있고요. 자, 오늘 밤에는 화이자, AMD, 암젠, 마스터카드, 캐터필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제 FOMC 회의로 상당히 이제 시각이 돌아서고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미국 시장의 저가 매수세 오늘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좀 영향을 줬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